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담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주제는 부정행위 증거 수집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저는 결혼 12년 차에 12살 딸, 10살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작년 초에 아내가 재취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애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회식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일주일에 3-4번씩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종종 있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야 한다고 자주 나갔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도 너무 신경을 쓰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지금 배우자가 전과 다르게 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집에 일찍 들어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신다던가 아니면 이분 배우자분처럼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집안에서도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간다거나 그런 정황도 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것도 평소에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거의 다 항상 오픈해 놓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쇼핑을 막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쓰는 물건이 아닌데 웬 여자 속옷 같은 걸 산다거나 근데 그 속옷이 나한테 안 와. 이런 거 속옷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밤 10시에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방금 씻고 온 것 같은 샴푸 향이 난다거나 머리가 젖어 있다거나 이러면 사실 굉장히 수상해요.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는 게 차량 블랙박스 같은 거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그 알림창에 자기야 사랑해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이미 직장이나 동네에 소문이 날 대로 다 봐서 본인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히도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령 그날따라 일정이 취소돼서 집에 일찍 들어와 봤는데 집에 같이 있었다거나 집에 내지는 집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끊는다는 게 실수로 전화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통화가 연결된 채로 있으면서 그 남편의 데이트 현장이 그대로 전화로 중계가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본 것 중에 요새는 이제 SNS가 유행을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 인스타에서 이제 예쁜 사진들, 여행지 사진들 같은 거 막 찾아보는데 웬 낯선 남자의 인스타 안에서 아내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격이죠. 그렇죠.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SNS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이 되시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미행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일단 이분처럼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다음으로 이제 아내분 미행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몰래 뒤를 따라간다, 이 정도까지는 크게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만 뭐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열심히 증거 수집을 하시려다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좀 넘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무리하게 증거 수집을 하시려다 보면 위치 추적기를 설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홍신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사람을 붙인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의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사건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그게 뭐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 이게 또 방송이고 하다 보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사무실 찾아오시면 저희가 몰래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내밀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배우자가 지금 부정행위를 한 걸로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무리하다가 좀 역으로 뭐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좀 저희가 드리는 팁 같은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나서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꿀팁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